안녕하세요. 디소금마드입니다. 귀엽죠? 요즘 부가세 기간이라서 다들 바쁘시죠? 지난번에 부가세 신고하는 법 영상을 올렸었는데 일반 판매와 구매 대행을 같이 말씀드리다 보니까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서 구매 대행만 집중해서 확실히 아셔야 되는 개념을 추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부가세 신고 때마다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물어보는 것들이 있는데 제가 이번 영상을 추가로 찍으면서 많은 영상들을 봤거든요. 근데 사실 찍는 사람들 자체가 이미 세무서를 쓰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개념적인 부분은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저렇게 신고하면 된다 라고 끝나니까 조금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 지난 영상도 일반 판매랑 같이 말하다 보니까 조금 그러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이번 영상은 구매 대행에 대해서만 확실하게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감히 말씀드리지만 이 영상만 보셔도 특히 초보분들은 구매 대행 부가세 신고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 가능할 테니까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영상에서 말씀드린 내용은 최소한으로 하고 추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해당 영상도 꼭 시청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럼 먼저 구매 대행의 부가세 신고 방식에 대해서 다시 정리하면 구매 대행은 일반 판매와 달리 서비스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총 매출 금액에서 내가 사용한 결제 내역, 기타 비용 등을 모두 제한 순수익을 매출액으로 신고하는 이 개념이라고 말씀드렸었죠. 구매대행 부가세 신고가 다소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 이 순수익을 계산하는 기준을 도대체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지 이게 헷갈리기 때문인 건데 이걸 확실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총 매출액에서 카드 결제 비용을 빼고 배대지 비용과 기타 비용을 빼면 되는데 이 부분들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릴게요. 구매대행 부가세 신고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신고하는 기준을 잡는 건데요. 이건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는데 가장 쉽게 하는 방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구매대행은 내가 비용을 임의로 정리해서 뺀 후에 순수익 자체를 신고하는 거라서 나중에 혹시 해당 신고 금액, 그 순수익이 어떻게 산출될 거냐라고 누군가 물어본다면 그 답을 해야 되니 소명자료, 요 장부 작성을 잘 해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매출 정리를 하면서 소명자료를 정리하는 게 필수인데요. 그럼 이렇게 정리한 소명자료에 나오는 그 매출액으로 신고를 하면 되는 건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시작점이 가장 중요한데요. 실제로 예시를 들어서 설명드릴게요. 자, 저는 셀러픽을 사용하는데 셀러픽은 배대지랑 프로그램을 같이 운영해서 소명 자료를 내가 따로 정리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정리가 돼서 정말 편리한데요. 셀러픽 유저들은 이 영상 보면서 그대로 따라할 수 있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상 관리에 가면 이렇게 소명 자료를 받을 수 있는데요. 다운받아 보면 이렇게 주문건별로 내역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셀러픽 말고 다른 프로그램을 쓰시는 분들도 이런 식으로 정리를 꼭 해두셔야 되는데 매출액과 결제한 카드 내역 그리고 배대지 비용과 기타 비용인 경동 택배비, 관부가세 등등을 빼고 나서 나온 게 순수익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주문 내역별로 잘 정리되어 있으니까 요 마지막 순수익을 다 합산해서 그냥 그거를 신고하면 되냐라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는데 요거를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더 쉽고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 이해해야 되는 부분이 소명자료 안에 있는 매출액은 마켓 수수료가 적용이 안 된 실제 매출액입니다. 그래서 이 매출액을 기준으로 삼을 거면은 마켓 수수료를 여기서 추가로 빼주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게 귀찮기도 하고 실수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추천드리는 거는 마켓으로 가서 부가세 신고 내역 자료를 다운받는 겁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모든 마켓에서 부가세 신고 내역을 다운받을 수 있는데요. 이 신고 내역은 마켓 수수료가 제외된 내역이라서 이 총액을 그대로 매출액으로 기준을 잡으면 됩니다. 이게 훨씬 간단하죠. 그래서 마켓 매출액에 대해서는 각 마켓이 알아서 우리한테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줬기 때문에 이 신고 내역에서는 추가로 마켓 수수료를 공제할 필요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매출액은 이렇게 기준을 잡고요. 다음은 카드 결제 내역입니다. 일단 요거는 카드사에 들어가서 전체 카드 내역을 받은 다음 중국이 결제하는 금액을 발라내서 총합을 내면 됩니다. 카드 내역에서 지금 이런 식으로 영어로 결제 내역이 나오니까 혹시라도 국내 결제 내역이랑 섞여 있더라도 필터해서 정리하기 아주 쉽죠. 그래서 만약 간이 사업자라면 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카드 결제 내역, 일반 사업자라면 작년 하반기가 되니까 7월부터 12월까지의 내역, 요것들을 전부 합산해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디테일하게 들어가자면 추가적으로 질문해 주시는 분들도 있는 건데 마켓에서 받은 부가세 신고 내역은 구매 확정 기준이라서 12월 31일 매출은 당연히 적용되지 않습니다. 보통 12월 중순 정도까지의 매출일 거고요. 12월 후반의 내역도 만약 구매 확정이 빨리 되었다면 사실 들어갈 수도 있고 또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면 원칙은 부가세 신고 내역 안에 있는 주문 내역에 대해서만 중국 결제 내역을 발라내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참 귀찮은 일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고요. 그냥 1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의 모든 내역을 합산해서 총액을 구하면 됩니다. 왜 이렇게 해도 되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가세 신고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기준을 잡는 거예요. 결국 매출에 대한 누락만 없으면 되는 거라 괜찮은 건데 예를 들어서 제가 말한 대로 신고를 하면요. 12월 31일 결제권은 부가세 신고 내역은 없는데 구매 비용은 내가 차감을 한 셈이잖아요. 그래서 비용 처리를 과다하게 한 셈이 됩니다.
근데 어차피 내년에도 신고를 할 거고요. 그러면은 내년에도 똑같이 1월 1일에서 12월 31일로 진행을 하게 된다면 올해 더한 비용 처리에서 그만큼 내년에 빠지게 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결국 내가 매출을 누락한 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물론 완벽한 FM은 다 반란해서 똑같이 정리하는 게 맞겠지만 이렇게 기준만 확실하게 정하고 부가세 신고 때마다 똑같이 진행하면 문제가 없다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날짜대로 하고 또 다음에는 결제 내역대로 하고 그런 식으로 했을 때 문제가 되는 거지 기준만 똑같이 세워서 잡으면 문제가 없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은 배대지 비용과 기타 비용입니다. 여기 부분이 중요한데요. 이 내역은 배대지에서 비용을 다운받은 걸로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아까 셀러픽에서 받은 자료에 보면은 여기에 배송비, 기타 비용, 관부가세 등등이 있잖아요. 요 내역들을 기간별로 전부 합산해서 총 비용으로 넣고 차감을 하면 되는 개념이에요. 역시 기간은 아까 카드 내역 정리한 기간이랑 똑같이 적용하시면 되고요. 이건 실제로 셀러픽에서 국제 배송비와 내가 대신 내준 경동 택배비, 관부가세 등등이 전부 포함되어 있는 거라서 이걸 그대로 합해서 차감하시면 됩니다. 편리하죠? 셀러픽이 아니라 다른 배대지나 프로그램 쓰시는 분들은 알아서 소명제로 잘 만들고 계실 테니까 정리하신 대로 똑같이 합산해서 빼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거의 끝났는데요. 이제 추가 비용으로 고민인 것들이 프로그램 비용이나 강의비 같은 이런 관련된 비용은 어떻게 처리할 수 있냐라는 건데요. 이것도 확실한 기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구매 대행 관련해서 사용한 모든 내역은 당연히 비용 처리, 부가세 공제가 가능하니까 빼주시면 되는데요. 역시 기준만 확실히 기억하시면 됩니다. 세금 계산서가 발행된 내역은 빼면 안 되고요. 세금 계산서가 발행되지 않은 내역은 빼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정리하면은 내가 결제하고 상대방이 세금 계산서를 발행했다면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매입이 잡혀서 부가세 공제가 됩니다. 근데 내가 임의로 그걸 또 차감하게 되면은 이중 공제가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거의 모든 셀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사용하실 텐데요. 당연하지만 프로그램 회사들은 결제 내역에 대해서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합니다. 그럼 내가 추가로 차감하면 안 되는 거고요. 만약 사업자 카드로 결제를 했다면 역시 공제가 되니까 따로 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같은 개념으로 어떤 강의를 들었는데 카드 결제를 했거나 세금 계산서를 받았으면 내가 따로 빼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타 비용이라고 해도 사실상 거의 모두 이미 부가세 공제가 된 상태일 거라서 굳이 내가 차감할 필요는 거의 없을 겁니다. 근데 추가하는 예시를 든다면 내가 사무실 월세를 내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종이로 세금 계산서를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따로 체감을 해줘야 되는데요. 방금 정리한 소명 자료에서 임의로 하는 게 아니라 홈택스에서 따로 금액을 기재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건 잠시 후에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매출은 마켓별 부가세 신고 금액을 합산해서 정리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결제 내역은 카드사에서 결제 내역을 다운받아서 합산하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배대지 비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그램이나 배대지에서 비용 내역을 다운받아서 경동 택배비나 관부가세 같은 비용까지 전부 합쳐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타 비용은 구매 대행을 하면서 쓴 추가 비용을 쓰면 되는데요. 세금 계산서가 발행된 내역이거나 카드 결제를 한 거라면 정리할 필요가 없으니까 실질적으로는 거의 없는 거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다 정리된 겁니다. 쉽죠? 개념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정리한 것 같은데 이제 홈택스에서 어떻게 기재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홈택스에 로그인을 하면 이런 화면이 뜰 때가 있는데요. 구매 대행 셀러분들은 이거 선택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들어가서 순수히만 딱 적고 끝낼 거라서 자동 불러오게 하시면 안 돼요. 아셨죠? 그리고 들어가셨으면 기타 매출분 있죠. 여기에 아까 우리가 정리한 최종 순수익 금액만 딱 적어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500만 원으로 가정을 하면은 이렇게 작성하시면 되는 거고요. 지금 이런 화면이 추가로 뜨면은 아니요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측에 매입세액을 불러오게 하시면 되는데요. 제가 세금 계산서 받은 거는 처리하면 안 된다고 한 게 여기서 불러오면 자동으로 공제가 되는 거라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불러오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종이 세금 계산서를 받았거나 그런 거는 여기에 추가로 넣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 밖에 공제 매입 세액도 불러오게 하셔서 입력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제 감면 세액 부분은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을 텐데 전부 입력 눌러서 하나씩 불러오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다 끝났어요. 다 끝나고 나서 이대로 신고하기를 누르시면 되는데요. 4,800만 원 이하 간이 과세자는 내는 돈이 빵원일 거고요. 일반이신 분들은 일부 내시는 분도 있고 매입이 혹시 많다면 혹시라도 환급받는 분도 있을 거예요. 자, 근데 나온 부가세 금액이 이건 뭔가 말도 안 된다. 그런 분들은 전부 초기화를 시키고요. 다시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또 했는데도 이상하거나 도저히 모르겠으면 한 번은 세무사 사무실에 대응을 맡겨서 확실하게 정리해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오늘은 추가로 구매대행 부가세 신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봤는데 여러 단톡방에서 질문 주시는 것들 나름대로 다 정리해봤어요. 이게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자, 그러면 며칠 안 남은 부가세 신고 잘 하시길 바라겠고요. 이만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